한 택배 차량의 타이어입니다. 곳곳에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심지어 바퀴가 거의 주저앉은 상태인데요. 택배 기사는 만약 운행 중에 타이어가 터졌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토로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타이어를 훼손한 범인의 정체 때문인데요. 과연 그 범인은 누굴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3주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지난 7일입니다. 서울의 한 물류회사 택배 기사님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택배 기사인데요. 다른 동료들하고 택배 제품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물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 하는 소리가 아이고. 생기면서 기계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뭔가 보니까 보조석 앞 타이어가 저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내용을 좀 타이어를 딱 가보니까 7군데가 이 물체로 긁히듯 한 흔적이 이렇게 보였고요. 그러네. 앞바퀴가 주저앉았습니다. 보험사에 바로 전화를 했고요. 보험사 출동 기사님이 타이어를 살펴보더만 아하 이거 누군가 일부러 날카로운 물체로 타이어를 훼손시키는 거다. 이거는 뭐 거의 살인미수라고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차가 달리다 터졌으면.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택배 기사님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내부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 싶어서 말이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로 옆자리. 자, 택배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씨가 처음부터 차 사이로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겠지 하고 자기 차문도 열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차문 열려있는 상태에서 살짝 수그린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칼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가 또 이제 주변 앞뒤로 한번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차가 이제 펑크가 난 거잖아요. 근 1년 동안 일하면서 그 라는 사람 옆에 같이 일해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고가 발생이 된 거죠. 저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있던 동료예요. 네, 맞습니다. 일하는 자리가 원래 한 3개월 정도마다 바뀌는데 이 옆자리에 있는 동료랑 한 달 정도 일하던 차에 타이어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CCTV를 확인해 보면요. 택배 기사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던 오전 9시 10분쯤 이 동료가 작업대 뒤쪽에 있는 제보자 택배 차량을 힐끗 쳐다보고는 자신의 택배 차량에 탑승해서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내립니다. 이후에 제보자 차량 쪽으로 다가가서 타이어에 손을 갖다 대면서 뭔가로 긋는 행동을 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또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퀴바람이 빠지면서 차가 주저앉았는데 동료는 당황한 듯이 자신의 차에 잠시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서는 제보자 차의 타이어 상태를 살펴보고 차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자기 차 뒤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이어를 지금 뭔가로 그을 때 자기 차 문을 열어놓은 채로 범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가리고 하려고. 네. 자, 손 변호사님.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네, 원래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갈등이 있을 만한 일이 없었는데 제보자가 생각해보니까 짚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기 6개월 전쯤에 예. 귀금속이 든 택배 관련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날 이 제보자 구역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배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날 발견되지 않고 뜯었다가 재포장한 것처럼 다음날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주변 동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자기 다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옆자리에 있던 택배기사한테 물어봤죠. 이거 당신이 갖다 놨냐? 그랬더니 순순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도우미가 잘못 빼놔서 가져간 거다. 실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도 좀 의심이 됐죠. 하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그때 그 일로 앙심을 품고 타이어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택배 기사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이실직고하길 기다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태연하더라. 자, 하는 수 없이 직접 추궁을 하셨답니다.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왜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가 CCTV 확인 안 했을 것 같냐.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안 했으면 나는 정말 안 했다. 나 진짜 안 했다. 억울하다. 나 진짜 안 했다. 아, 교수님. 네. 아, 얼마나 좀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모든 걸 다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좀 젠틀하게 물어보신 거죠. 그랬는데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CCTV 확인해봐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또 부드럽게 얘기하셨죠. 그런데도 또 내가 안 했다. CCTV 또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CCTV를 확인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안 왔다 그러고 주변 동료들도 이러다가 일 커지니까 빨리 이실 짓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억울하다. 나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잡아댔다고 합니다. 설마 경찰서에서까지? 자, 이게 범죄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이어를 훼손시킨 거죠.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CCTV에 찍혀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지금 이렇게 경찰서하고 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바로 옆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계속 일한다고요? 예, 혹시나 배정될까 봐, 또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옆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송치된 이후에도. 근데 지금은 좀 다행히 다른 동료하고 서로 겹치지 않게 또 시간대를 달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 달 마치고는 퇴사를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겹칠까 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근데 진짜 저걸 모르고 차 끌고 나갔다가 저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도 그게 너무 생각할수록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고속도로에서 저 타이어가 펑크 났으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사망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잠도 안 오신다 그러고 이 일을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동료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뭐 사람들하고 잘 웃고 얘기하고 죄책감 전혀 없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라고 하십니다. 야, 진짜 무섭네요, 정말.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